출발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장을 움직이고 있는 그 종목군들 살펴보고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유한타증권 박진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수는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의 눈길이 또 많이 좀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의 특징부터 먼저 점검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전날 유가가 반등을 하면서 유가 관련주들이 일정 부분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탄력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거래소 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플러스가 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닥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오늘 CJ ENM의 급등도 있었습니다만 셀트리온의 급등도 지수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전날 해외에서 있었던 M&A에 관련되어 있는 회사가 셀트리온이 이제 가지고 있는 전환사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거래소 시장은 모비스, 글로비스의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특히 모비스 지배구조 이슈에 대한 기대감이 좀 줄어들면서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글로비스는 강한 모습이지만 지금 현대위아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기아차, 현대차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거래소 시장에서는 소폭의 등락이 종목별로 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좀 변동성이 많이 큰 모습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그동안 좀 부진했었던 게임주 쪽에서 게임비라든지 컴투스가 오늘 좀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동안 좀 많이 쉬었었던 바이오 섹터들이 셀트리온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부각이 되는 모습들이 좀 종목별로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화장품 섹터들도 소폭씩 좀 강한 흐름 나타나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좀 약한 모습이고요. 오늘 또 분할 상장된 덕산 하이메탈은 지금 급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IT 쪽에서도 좀 약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약한 모습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 오늘 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장 초반부터 1,000억 대상을 넘어섰다라는 점에서 좀 부담이고요. 오늘 투신권과 연기금의 매도세가 초반에 좀 있다라는 점.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이 폭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억대 매수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한 87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양시장 변동성 상당히 좀 큰 편이라서 오늘 매매하시는 게 상당히 좀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종목들 하나하나 볼 텐데요. 자 먼저 상승하는 종목부터 좀 보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오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종목입니다. 지금 고가 대비를 좀 밀리면서 지금 상승폭은 조금 반납을 했는데요. 외국인 투자가들도 참고상으로는 매도가 좀 쏠려 있는 그 모습이고요. 그리고 현대모비스 좀 같이 좀 점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주가가 한 4.7%대 마이너스권. 블록딜은 성공을 했는데 일단 불안감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두 종목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네, 현대글로비스 매도 창구 보시면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외국계 창구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비스 오르기는 했지만 지배구조와 관련돼서 매각이 일단 진행이 되면서 추가적인 오버행 이슈가 사라졌다라는 점은 긍정적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외에는 별다른 걸 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죠. 오히려 현대글로비스는 관망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덩달아서 급락한 오히려 모비스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모비스가 지배구조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이 부분이 부각이 안 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번에 글로비스를 팔면서 그와 관련된 매도가 아니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현대 모비스 쪽으로 매물이 나왔다라는 점에서 본다라면은 단기간에 또 지배구조 관련해서 부각이 되긴 어렵지만 어쩔 수 없이 모비스 쪽으로 다시 또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난번에 NC소프트도 제가 그런 식으로 해서 급락했을 때 오히려 좀 매수 타이밍이다. 전혀 기업가치 변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오늘 또 모비스의 하락을 보면서 느껴지는 점은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현대 모비스 지금 현재 24만 원 깨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지난번 상승했었던 갭을 다 메웠습니다. 지금 현재 61선 부근에서 등락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현대 모비스 물론 현대차나 기아차가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모비스도 좋을 리는 없겠습니다만은 향후에 지배구조 쪽으로 봐준다라면은 모비스는 오히려 오늘의 급락을 기회의 시작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만 원 강하게 이탈되지 않는다라면은 오히려 좀 긍정적인 면을 좀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분 매각 대금이 지배구조 개편에 사용될 수 있다라는 데 조금 더 무게를 더 싣고 계시네요. 어쨌든 현대모비스가 한 지난해 4월에 32만 원대에서 이 한전 부지 이 부분이 좀 부각되면서 24만 원까지 좀 내려앉아서 살 기회다라는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신 거고요.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은 또 가장 또 핫한 종목이 셀트리온입니다. 지금 8%대 강세권에 움직인 거래도 아주 대량으로 수반이 좀 되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짚어주시죠. 네, 셀트리온 정말 어려운 종목이죠. 좀 오를만 하면은 과거에도 공매도가 출현을 해서 누르고 그랬습니다. 셀트리온 화이자가 인수하는 호스피라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살아있는 상황이었었는데요. 지금 코스닥 지수를 이끌고 있습니다. 다만 아침에 상한가 진입하지 못하고 48,050원 고점으로 해서 강하게 좀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데요. 지금 벌써 어제 거래량의 2배가 넘어서고 있는 거래량입니다. 갭상승 강하게 했던 만큼 매물을 부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셀트리온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면은 개인적으로는 좀 사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또 팔라고 말씀드리기도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뭐 아침에 48,000원 부근에서 매도를 했다라면 관망이 당연히 맞겠지만 지금 현재 이 가격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팔기도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보유하신 분들에게 팁을 드리자면은 지금 상태에서는 46,000원 부근 다시 강하게 돌파해서 안착해 주면은 긍정적인 부분이 좀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한 번 더 저점을 낮춘다라면은 조금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윗꼬리라고 할 수 없겠죠. 강한 장대 음봉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런 부분들과 함께 거래가 실리기 때문에 또 여기에 매물대가 형성이 된다라는 점에서 좀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46,000원대 좀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좀 봐주시고요. 기본적으로는 오늘 발생한 고점대 시가 부분이 한 48,000원 부분 이 가격이 앞으로도 계속 좀 강한 저항대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향후에 좀 강하게 돌파하기 전까지는 셀트리온은 조금 관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갭을 메우는 가격대까지 혹시 내려온다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셀트리온은 항상 좋게 기대하는 종목이지만 항상 수급면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 항상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개별주한 종목 좀 보죠. 이 작은 종목이긴 하지만 소프트센이라는 그 종목 어제도 한 8% 급등이 나오더니 오늘도 한 5.7%대 수익률 나옵니다. 지금 우상향의 모습이 아주 강하게 좀 펼쳐지고 있는 그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어떤 시각 가지고 계신가요? 네, 개별주 중에서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살펴보시면 소프트센의 모회사가 IT센입니다. IT센 어저께 상한가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9% 넘게 올라 있어서 지금 2만 원 넘어선 상태이거든요. IT센 같은 경우. 그리고 소프트센도 오늘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두 종목이 강한 이면에는 시장에 좀 돌고 있는 얘기 때문인데요. 소프트센이 코마스라는 회사를 인수할 가능성, SI 업계에서 상당히 좀 실적을 자랑하는 강력한 업계를 좀 인수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돌면서 이 부분이 좀 화근이 된 것 같은데요. 또 제가 또 다른 데서 또 듣기로는 아니다라는 또 얘기도 돌고 있어서 이 부분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가지고서 이 종목이 급등하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공격적인 매수를 하기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일단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한 급등은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 좀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경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IT센과 소프트센, 모회사와 자회사 둘 다 좀 급등락이 좀 있는 그런 상태이지만 둘 다 최근의 급등을 반영했을 때 실제로 그 회사를 인수하는지 여부 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은 보유의 영역이겠지만 신규 매수는 조금 관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하락하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어닝 쇼크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밀리고 있는 파라다이스 지금 3%가량의 마이너스권의 움직임 펼쳐지고 있는데 어제에 이어서 줄곧 마이너스고 시장의 평가도 좋지가 않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파라다이스 원래 실적 안 좋다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안 좋은 걸 알았지만 어제 완전히 장중에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또 끌어올리면서 아랫꼬리가 길게 달려서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을 살렸었는데요. 오늘 또 다시 한번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밝혀질 거 다 밝혀졌고 1월달 실적도 안 좋다라는 부분까지 다 밝혀졌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영향력이 지금 발휘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냥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린다면 25,000원. 25,000원 다시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이 가격에 팔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앞으로를 좀 노리고서 파라다이스를 매수하시는 분들이라면 25,000원이 기준점이 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25,000원 강하게 다시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일단은 좀 보유하시되 향후에 반등 시에 27,500원에서 28,000원 부분 강한 매물대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강하게 돌파하는지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진수 차장과 함께 출발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